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 긴축 효과 이거는 분명히 천연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많이 나가면은 조금 어려운 지경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걱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금리가 지금까지 봤던 속도로 상승하는 거는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 시장의 여러 이슈들 생각해 봐야 될 거에 관해서 인포스탁 데일리 최양호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좀 잡혀야지 되는데요. 요즘 뭐 떡볶이를 먹어도 김밥 그렇고 뭐 그렇죠. 월급 빼고는 안 오른 게 없어. 지금 다 오르는데요. 네. 물가가 이제 좀 꺾일까? 미국은 꽤 이제 꺾어 내려오는 데 대한 기대감을 높아진 건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내려온다기보다도 지금 내려오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굉장히 고금리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계속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잡혀지기 시작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은 2분기 내지 3분기 정도의 금리 인상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이제 나타났죠.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뭐 5.0%, 이건 2021년 7월 이후에 가장 낮은.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렇게 낮아지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자가주거비가 물가에는 안 잡힌다. 근데 미국에는, 사실 CPI 같은 데는 많게는 30%, 그 다음에 PC에서는 15%까지 이게 잡히거든요. 이게 꺾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유가 꺾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어디 정도까지 갔냐면, 올리는 것은 조금 우리가 고려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꺾어지진 않는다. 그래서, 얼만큼 올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얼마만큼 지속될 것인가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인데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미국이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해서 막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쓰면서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이제 금리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자금들이 빠져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있을 거라는 것들을 많이들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금리, 그러니까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실질금리는 아직도 한국이 좋아요. 그러니까 자금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명목금리만 비교하면 안 되는구나. 아닙니다. 그걸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잘못된 그러니까 부분들을 갈 수 있는데, 사실 거기 마이너스 2.6으로 마이너스 2.5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도 버틸만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금통위가 지금 이제 올리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거를 감안하고 합니다만은,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금 잡아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재미난 거는 지금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미국에서 나오면 왜 2%여야지 되죠? 그러게요.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언제적 2%야? 목표금리 수준을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아니, 그 기대를 2%를 누가 정한 거야? 아무런 법적 근거라든가 아무런 연구력이 없어요. 이게 언제냐면 1990년도에 뉴질랜드에서 1.7%를 잡습니다. 근데 그 전에 뉴질랜드가 15%가 올라가요. 그래서, 야, 이거는 잡아야 된다고 그래갖고 지네들이 열심히 연구를 했더니만 1.7%가 나왔어요. 그래야 경제가 산다 그러니까, 야, 1.7%는 조금 약하잖아. 2% 하자. 그때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무슨 학문적인 또는 어떤, 과거 데이터에서 나온 2%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올리면은 얼마나 편해지겠어요. 3%로 하면은. 그래서 뭐 3%, 4%, 이것을 한번 움직여보자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과거에도 많이 나온 얘기거든요. 이게 나온다 그러면 항상 금리에 대한 변동성을 줄여가면서 우리가 갈 수 있다. 근데 꼭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뭐가 전제가 됐냐면 항상 연준이 오버슈팅을 해요. 과도하게 금리를 인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야, 이게 맞는 거야? 아니야? 이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면 미국 내에서도 지금 불안한데 과도한 금리 인상으로 가서 빨리 꺾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 긴축 효과 이거는 분명히
선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많이 나가면은 조금 어려운 지경이 네.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걱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금리가 지금까지 봤던 속도로 상승하는 거는 낮아지지만 고금리는 상당히 간다. 그래서 그걸로 보시고 지금은 뭐 우리가 환율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금리 단순히 명목금리 차이로는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보다는 실질 금리를 보시는 것이 지금 주식을 하시는다든가 그다음에 자산운용을 하시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팁을 주셨습니다. 예, 인플레이션이. 근데 인플레이션의 구성을 보면 이제 상품 쪽은 이제 원유도 그렇고 꺾어 내려왔고요. 서비스 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거 비용하고 그렇죠. 임금인데 임대료 쪽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반영대까지 시차가 있어서 잘 안 떨어지는 거지만 집값도 떨어지고 임금 그렇죠. 떨어지는데 남은 게 이제 임금이잖아요. 이게 일자리가 이제 사람들이 일할 사람이 없어서 임금이 안 꺾인다. 그래서 이제 연준이 이제 연준 말을 안 듣잖아요. 이제 시장이 안 듣죠. 그러면 과연 연준이 노동시장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지금 챌린지도 많습니다. 사실 제넷 옐런이 재무장관이죠. 노동경제학 아주 굉장히 노동경제학을 잘하는 노동경제학자입니다. 그 부분 되시는 분이 노동경제학자라고 하고요. 그래서 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잘 보는 듯 하면서도 이제 간과하는 게 너무 학문적으로 흐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미국 노동시장에서 발견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400만이 그레이트 레지그네이션에서 대사퇴를 한, 그 기억나시죠? 몇백만이 일자리 사라졌다. 그래서 그게 비었다 그러는데, 사실 지금 어떤 행위냐면요, 노동시장에 대해서 우리 추가 연구를 해야 된다. 왜냐면, 최근에 51세에서 65세까지가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노동시장으로.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전체 시장의 16%까지도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만큼 돈이 없는 거예요. 이제 3년간, 나 이제 코로나도 싫고, 일도 싫고, 다 지금 교회로 가서 살고 이런 걸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1세, 65세가 다시 돌아오는데 이 부분을 지금 카운트를 안 하는 거예요. 방금 보통 이제 저희가 뉴스에서 듣기는 코로나 지원금 받은 것도 있고, 베이비 부모들이 다 호소비가 두둑하기 때문에 일자리 떠나서 안 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돈 다 썼죠. 재난지원금 준 거 지금 다 쓰고 사실 지금 11월 달에만 해도 미국의 신용대출이 180억 달러가 늘어납니다.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노동시장에 대한 지금 정확한 판단을 좀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연준은 건강하지 않습니까? 우리 노동시장 타이트합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임금이 물가 상승률하고 서로 감고 올라가는 스파이럴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좀 잡아가는 듯, 왜냐하면 임금 상승, 서비스 임금 상승이 좀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등등 지금 조금 더 정교하게 봐야 되는 시장인데 또 이제 소위 말하는 변곡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그런 이제 전망들이 좀 틀릴 수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지금 반성들이 좀 있고요. 어쨌거나 연준의 가장 큰 지금 숙제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 과도한 긴축은 자기들의 업적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명성에 아주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과격한 긴축은 안 하겠다.